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7일 월요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금요일 밤에 유럽 은행들의 불안감 때문에 유럽은 하락 마감하고 미국은 상승 마감했죠. 근데 오늘 아시아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죠? 빨간색과 초록색이 적절히 섞여 있는 혼조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아시아장은 뭐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뭐 지금 특별히 할 말 없는 그냥 딱히 추세에 변함 없는 그런 애매한 구간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꼭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코스닥과 나스닥, 이 닥자 붙은 친구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코스닥, 특히 코스닥 들고 계신 분들, 코스닥 하방 베팅 하신 분들, 이거 위험 관리해야 돼요. 이거 지금 아래쪽으로 베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아래쪽으로 베팅하면 안 된다고요. 이번에 전환됐었어야 되는데 전환됐었어야 하는 자리에서도 지금 돌파 안착한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베팅하면 안 된다고요. 물론 지금 나스닥, 코스닥 이 친구들이 강한 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논리적으로 안 맞냐면 FOMC 회의 지난주에 했는데 올해 금리 인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매파적이다. 그러니까 긴축 우려다 이러면서 하락 마감해야 되는데 하락 안 했단 말이죠. 채권 시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은행들 망할까봐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 올까봐 금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주식시장이 악재란 말이죠.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금리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어때요? 특히 코스닥, 나스닥 이 두 친구들은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네? 야, 금리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호재다라고 하면서 그 현상만 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곰곰이 따져보면 지금 이 코스닥, 나스닥이 상승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좀 비논리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고 주식시장이니까 이 비이성과 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그런 일들이 충분히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내가 맞기 때문에 증시는 반드시 하락해야 되고 지금의 상승은 잘못된 거니까 오버슈팅이니까 하락 베팅을 해야 돼. 이거 논리가 안 맞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베팅 하시는 분들, 하방 베팅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상승 베팅하는 게뭐 네, 그게 어쩌면 더 정석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뭐 2차 전지 한 테마만 갖고 그 업종만 갖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내용은 좀 건전하지는 않고 부담스러운 측면이죠. 가격적인 부담. 2차 전지 하나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들의 가격적인 부담감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상승 베팅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상승 베팅 하는 거는 정석적인 거. 상승 베팅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결정하는 거고. 지금 상승 베팅은 코스닥은 할 수도 있고 뭐 본인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거는 명확하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그죠? 이 일단은 정답은 없을 수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오답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코스닥 150 지수를 대응하는 오답은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 언젠가 코스닥 수치가 오르다 꺾이는 날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된다. 설사 그 다음 기회가 내가 하필이면 인버스를 팔자마자 그 다음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기회가 올지 안 올지 지금 상황에서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무조건 위험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좀 정석적인 거고요. 손해가 얼마 안 된다라고 해서 개기고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짜불짜불 그렇게 손해가 누적되면서 그게 자꾸자꾸 커져갖고 손해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지금 그나마 손실이 적을 때나 손절을 고려하는 게 의미가 있지 나중에 손실이 너무 커져버리면 진짜 그때는 손절의 의미도 별로 없어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손절할 거면 지금 같은 때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그죠? 투자에 또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일단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 살아남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내 돈을 지키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지키고 살아남아 있어야 다음번에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나의 투자 철학과 나의 스타일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고요. 여기서 지금 당장 나의 투자 철학과 나의 스타일을 강조한다고 여기서 뻗팅기다가 죽어버리면은 다음번에 나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일단 살아남아야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생존에 더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위험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나스닥이 그래서 오늘 밤에 아무튼 중요한데요. 얘도 사실 그죠, 상승하는 게 이유가 저도 좀 논리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오르고 있으니까 인정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얘는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히 상승으로 했다고 좀 인정하기가, 얘는 아직도 아래쪽으로 좀 들고 갈 수 있을 그런 건덕지가 좀 있으니까 이제 들고 가자라는 거고, 오늘 밤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토요일 날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스닥인데요. 지금 제가 이 라인을 쳐놓은 게 있죠. 여기가 이제 어떤 지지선 혹은 저항, 중요한 가격이 되는데요. 이 자리는 참고로 2월 2일, 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선언을 했던 그날의 종가입니다. 그날의 종가를 중요한 자리로 보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명목적으로 보면 나스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난 4거래일간 중요한 저항을 돌파 한착한 거고, 사실상 굳히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돌파 한착된 걸로 봐야 된다고요. 명목적으로는 이건 돌파 한착됐고 중요한 저항을 돌파 한착했으니 레벨업 됐고 앞으로 더 오른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제 아래쪽 보는 입장에서 솔직히 너무 턱걸이로 조금 돌파 한착한 거기 때문에, 겨우 돌파 한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거 속임수일 수도 있다. 그 은행이 망해간다 하니까 뭐 어쨌든 그런 악재들도 분명 있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저거 지금 버리기는 아쉽다, 하루만 더 버텨보자 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까지 일단 하방 포지션 나스닥 끌고 가 보자라고 일단 이야기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하방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하락 마감하면서 여기 있는 이 제가 그어놓은 이 자리를 붕괴시켜야 됩니다. 이 자리는 대략적으로 한 12,850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12,850을 오늘 종가상으로 붕괴시켜야지만 하방 포지션을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상승하거나 이 라인 위에 있거나, 글쎄요, 이 라인 부근, 플러스 마이너스 0.3% 내외에 있는 거는 여전히 들고 갈 수 있다라고 보이긴 보이는데, 하여튼 지금은 분명히 이 라인을 오늘 밤에는 하락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락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방 포지션을 들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만약에 양봉이거나 상승 마감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나스닥을 상승 베팅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신호가 생겼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밤이 이제 나스닥이 상승으로 베팅할 수 있냐 아니면 하락으로 베팅할 수 있냐, 이제 그걸 결정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변곡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뾰족한 천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번엔 재미있게 변동성을 좀 죽이면서 둥구스름한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좀 여유롭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상승도 베팅할 수 있고 하락도 베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여유가 좀 생긴 거죠, 그죠? 변동성이 막 터졌으면은 아침에서야 뒤늦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밤새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오늘 밤에 특별히 은행 이슈 이런 게 터지지만 않는다면 특별한 일은 없을 거고, 그렇다면 그냥 또 재미없게 뻑뻑하게 싸우겠죠. 그냥 뻑뻑하게 그냥 상승 세력과 하락 세력이 싸울 건데, 우리는 그 싸움에 참가 안 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나스닥이 올랐다, 상승 마감했고 양봉이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포기하면 되겠죠. 그거 보고 주식을 살지 안 살지는 이제 본인 마음인데, 최소한 오늘 밤에 상승 마감을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아래쪽으로는 베팅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났는데 하락 마감에서 제가 이야기한 중요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또 싸움은 또 지속되는 겁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이 IT 빅테크와 이 배터리 이런 친구들 있죠. 예전에 시장을 이끌고 올라가던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나고 나서 유동성 랠리, 이때 대장이던 친구들이 누구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IT 빅테크였죠. IT 빅테크와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 친구들, 2차 전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곁다리로 붙어 같이 갔잖아요. 얘네들이 일종의 대장이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에. 하여튼 얘네 대장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새로운 주도주 나오고 이런 거 없고, 여전히 이런 시장이에요. 여전히 주도주는 얘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식을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런 친구들 위주로 계속해서 주도주를 하시는 게 좋긴 좋을 것 같다.
물론 뭐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올라와 있는 일부 주도주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내가 만약 주식을 하겠다 그러면 여전히 이 대장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긴 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요. 참고로 이 대장들은 언제 바뀌고 언제 죽냐? 새로운 대장이 나오려면 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IT 빅테크와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대장할 거예요. 금융위기급의 무슨 큰 위기가 나서 주식시장에 한번 큰 투매가 나와야, 역사책에 나올 만한 큰 투매가 나와야 이제 이런 폐허 속에서 새로운 싹이 움트고 기존의 대장들이 죽고 새로운 싹이 튀어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얘네들이 갈 거다라는 거,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스닥이 좀 중요한 날이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좀 평상시와 좀 진행 순서가 좀 다르긴 했네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점검하고 마칠게요. 오늘 장중에 SVB와 관련된 뉴스가 있었죠. 실리콘밸리 뱅크. 퍼스트 시리즌스가 인수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사실상 SVB를 먹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SVB는 이제 SVB 이슈는 끝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은행 위기 가계도라고 해서 맨날 이거 그렸었죠. 무슨 은행 다음에 망하고, 무슨 은행 망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은행 망하고, 무슨 은행에, 그 다음에 무슨 은행부터 이렇게 새끼를 쳐가지고 쭉쭉쭉쭉쭉 위기가 전이되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큰 한 축이었던 SVB가 오늘 이슈가 해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근데 SVB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은행 위기가 완전히 끝나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주식시장,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죠? SVB뱅크가 정말 모든 은행 위기의 원흉이고, 저게 해결됨으로써 모든 세계가 좋아질 수 있다면 오늘 주식시장은 대폭등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시장 반응 그렇지 않죠? 오늘 코스피 뭐 이런 거 하락마감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SVB는 비록 해결이 됐을지라도 SVB가 새끼를 쳐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은,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은행들은 신뢰가 문제다. 신뢰하고 고금리가 문제인데, 아무튼 이 신뢰의 중요함을 굉장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은행들의 신뢰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니네 은행은 괜찮냐? 너는 예금자한테 돈 줄 수 있냐? 과연 이 은행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이런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요. SVB 해결됐다고 신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근데 뭐 저의 생각인데 그래요. 이 신뢰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주식 시세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사람의 심리 때문에 주식 시세가 만들어지는데, 주식 시세는 그래서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리죠. 사람 심리들이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을 꺾어버리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다가 너무나 안 좋은 쪽으로 가서 최고의 비관론이 나올 때 그때 바닥을 치고, 그때 이제 최고의 비관론이 나오고 있을 때 바닥을 친 거는 이제 그 뒤로부터 주식은 슬슬 올라갔고 최고의 낙관론을 만들어내고, 그 순간에 이제 증시는 꼭지를 치고 다시 이제 또 증시가 또 비관론으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언제까지 비관론? 최악의 비관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비관론을 이어가죠. 그러다 최악의 비관론에서 다시 증시가 반등하고, 이런 흐름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비관론이 한번 등장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은행 신뢰도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새싹이 텄죠, 이제. 그래서 새싹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언제 은행들의 신뢰에 우리가 이제 안심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은행들을 가지고 안심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러한 일들이 극단을 봐야 이런 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시간 싸움이라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나스닥과 코스닥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여기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추세가 전환되려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번에 삐끗 잘못하면 이제 다시 하락 추세로, 은행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이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죠, 정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를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1년 중에 그죠, 최근 제가 방송을 했던 몇 년 중에 거의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21년 6월 이렇게 어떤
코스피의 추세가 꺾이는 이런 순간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영상 녹화한 이래 가장 그죠? 어떤 뭐 전염병 위기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이 전염병 위기 때만큼 중요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싶고요. 이야기가 좀 옆으로 했는데 하여튼 이 SVB 인수합병 이거 네, 그 요 소식으로 인해서 딱히 시장에 반응은 없었고 여전히 불안감 계속되고 있고 딱히 뭐 호재로 인식하지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슈들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에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이왜 이러냐 이거. 예. 금요일 날 물가지표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 물가지표 잘 보시면 돼요. 요거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4.7 나왔죠. 이거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시장 굉장히 충격에 빠질 수도 있겠죠. 요거 미국 물가지표 잘 보셔야 되고 뭐 유로존 물가지표도 뭐 이렇게 쭉쭉쭉쭉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금요일날 물가지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은행 관련된 이슈들이 또 빵빵 커질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줘야 되겠죠. 금요일날 이슈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또 금요일날 이슈가 중요하니까 나는 코스닥 하방 베팅 금요일날까지 개기를 한다. 아, 뭐 나스닥 하방 베팅 뭐 금요일 그런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일단 코스닥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나스닥은 아직은 아니니까 아직 확인해 봐야 되니까 모르는데 코스닥은 분명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코스닥은 뭐 난 금요일 날까지 개기를 한다 그런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끊을 때는 명확하게 한번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쭉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차트들 쭉 보고 마칠게요. 지금 이제 현재 유럽 증시는 이제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요. 이 애매한 자리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이 독일 증시인데요. 일단 그죠? 일단 여기 전저점 자리, 중요한 지지력 이런 자리들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유리천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락 N자로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다중바닥형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알 수 없어요. 네, 일단 오늘 크게 갭상승은 했네요. 그죠? 이런 점들. 유럽 증시 흐름 보시려면은 은행주들 흐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죠? 뭐 보셔야겠어요. 뭐 예를 들면 도이치뱅크 뭐 이런 것들 주가 흐름 보시면 되겠죠. CDS 보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뭐 개인이 CDS를 실시간으로 보긴 어려우니까 패스하고요. 하여튼 뭐 은행주들 잘 보시면 된다. 독일은 이런 모습이었고 중국 증시인데요. 상해 종합인데 오늘 이제 중요한 지지선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분명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얘도 어딘가 천장, 얘도 어딘가 저항을 의식했고 빠져야 될 때 빠졌습니다. 다시 지지력 테스트 들어가고 있으니까 잘 봐야 되겠죠. 중요한 지지력입니다. 여기 붕괴되면 이제 레벨 다운 하락 추세 전환입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불안하긴 한 거예요. 이렇게 박스권이 있는데 박스 중간에서 밀렸다라는 거 안 좋은 모습입니다. 뭐가 약하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예, 뭐 위안화 여전히 보시면은 이 애매한 그런 구간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되겠고 하여튼 7위안이 중요한 저항이죠. 그죠?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뭐 혼조한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뭐 오늘 혼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특별한 일 없습니다. 예, 제가 뭐 딱히 할 말이 없는 여전히 얘도 유리천장 뭐 그 정도에 gat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천장을 의식하고 있다. 아 근데 유리천장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유리천장에 금이 가고 있구나. 이 정도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할 말은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기술적인 내용 코스피는 유리천장을 의식을 했네요. 그죠? 코스피는 그래서 중요한 날이었죠. 지난번 3거래일 동안 저항 만들고 레벨업하고 그랬는데 레벨업 할 수도 있죠. 예, 미국 따라서 레벨업 할 수도 있었었는데 오늘 레벨업 할 수 있는 날에 오히려 저항을 누적시켰습니다. 그래서 4거래일째 315, 316을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316이란 자리는 이제 어떤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 중요한 지지선을 잠깐 깼었지만 완전히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작은 근거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반등하던 게 일단 멈춰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요. 여기 멈춰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요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건 이렇게 어떤 위에서부터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 추세선에 닿나 안 닿나 이런 여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안 닿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전환되면은 하락 N자로 진행될 가능성 높습니다. 여기 붕괴될 가능성 높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반등을 하는데
여기 위쪽에 있는 저항선에 터치 못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붕괴될 땐 아래쪽에 붕괴될 거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한 건 코스피니까 아래쪽으로 베팅하실 거면 코스피를 아래쪽으로 베팅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풋옵션들은 또 중요한 자리에서 양봉을 보여줘서 또 다시 한번 시장의 불안감이 솔솔 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3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다가 돌파한 차에서 위쪽으로 가줬어야 되는 날인데 갈 때 못 갔어요.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뭐 오늘 음봉 나왔지만 하락으로서의 의미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 보시면 되고, 지수의 모습만 보면은 너무 건전하게 잘 올라가는 거예요. 차분하게 변동성 죽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물론 지금이 오버슈팅일 수도 있으나 그 이야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죠? 지금은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 위험 관리할 때고, 오히려 코스닥 지수는 상방 베팅하는 게 정석이다라는 거. 물론 상방 베팅을 할지 말지는 이제 그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너무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부담스러우시면 조금만 상승 베팅 하셔도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자리, 지난번에 레벨업 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다라는 거, 개기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변동성 지수도 특별히 뭐 할 말 없는 자리에 와 있고, 환율이 좀 중요하죠, 여러분들. 환율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 환율 보시면요, 이 1292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다시 돌파한 장했죠. 그리고 이 3월 23일 날 급락한 거, 이 자리에 시가를 돌파한 장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제는 3월 23일 날 급락했던 게 언더슈팅이었구나 라고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의심은 했었죠. 요 3월 23일 날 급락했던 게 언더슈팅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은 했는데, 지난 2거래일 동안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언더슈팅이었구나 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뭐 물론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하락을 분명히 했었던 거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위쪽으로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한데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달러 파시면 안 됩니다. 그죠? 달러는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갈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언더슈팅이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달러는 일단 추가로 조금 더 매수해 볼 수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대 음봉이 언더슈팅이었다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92원을 다시 돌파한 척한 거는 달러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위쪽에 저항들이 많으니까 달러 매수는 하시더라도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달러는 계속해서 들고 있는 때입니다. 다행히 일단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언더슈팅으로 밝혀졌고요. 이게 이제 언더슈팅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언더슈팅이었으니까 스프링이 한번 눌린 거다. 스프링을 한번 우리가 세게 누르면 더 강하게 튀어오르지 않냐 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강하게 한번 눌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외로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는 그건 모르는 거고, 하나의 가능성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보세요. 여기 이런 자리들 보세요. 알고 보니까 이 자리 언더슈팅이었죠. 이 자리가 슈팅이 나오니까 스프링이 강하게 눌리니까 다음번에 튀어오를 때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르지 않냐. 이번에도 강한 슈팅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 열어놓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이고, 뭐 추가 매수 고려하실 수 있긴 있는데 저항이 많기 때문에 뭐 조금씩 밖에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눌림이고요. 하이닉스도 아직까지 눌림이고요. 5일선 살짝 깼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눌림에 불과합니다. 그 코스피는 하락 전환된 게 아니고 이제 반등이 멈춰 있는 그 정도 모습인 거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도 이것도 지금 눌림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요. 이거 보고 하락 베팅하면 위험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위험해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다이버전스가 뭐 이렇게 나타나고 이랬기 때문에 뭐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위험해요. 그죠? 지금 이런 거는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 자리를 21만 6천원인가 7천원을 돌파한 척 하면서 23일날 폭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붕괴시켜야 강력한 매도세가 붕장한 거고, 이 자리가 붕괴돼야 이제 하락으로 전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다고요. 이 선 위에서는 건전한 조정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미국 증시는 뭐 그죠,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스닥이 중요하고
S&P는 뭐 솔직히 그냥 뭐 그럭저럭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 자리, 이래 돼도 되고 뭐 이렇게 움직여도 별 상관없고 저렇게 움직여도 별 상관없고 혼조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아래쪽으로 생각 있으신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음, 맨날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금요일 날에 우리 봤던 거 있죠. 10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3.4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4가 완전히 붕괴가 되면 이제 하락 추세로 인정할 거라 그랬는데 살짝 붕괴시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 말씀드렸죠. 오늘 밤에 또 다른 은행 위기가 나면서 아예 3.4를 왕창 밑으로 붕괴시킬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적당히 쉬어갈 건지 그런 것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는 분명히 이거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건 은행 위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주식 시장은 금리 떨어지는 거에 또 환호할지도 모르겠으나 분명히 안 좋은 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3.4가 붕괴되는지 이런 여부 보시면 되겠고요. 3.4가 완전히 붕괴되면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박수 치시고 좀 편안하게 좀 가시면 되겠죠. 이 위에서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요. 그리고 3.4가 완전히 붕괴가 되면은 이제 3.4 완전히 붕괴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로 채권 매수, 뭐 신규로 채권 투자 가능합니다. 그죠? 예,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요. 하여튼 뭐 2년물 국채금리 이런 것들 훨씬 약해서 이미 뭐 레벨 다운돼서 이런 건 특별히 할 말 없고요.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 뭐 하나하나 다 뭐 체크하자고요. 그죠? 이거 애매한 구간 안에 와 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박스권이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도 애매한 구간이죠. 그죠? 예, 애매한 구간.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 22.8이 어떤 중요한 자리다.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유가도 그죠? 국제유가도 어떤 경기 침체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죠. 71달러 정도가 어떤 중요한 저항입니다. 이 자리 잘 보시면 되겠죠? 넘는지 못 넘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